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3%에서 2.75%로 25bp 낮췄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국내 정치 불안 등 얼어붙은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만장일치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두 번째 금리 결정이었는데요. 인하 국면임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수를 살리기 위한 거였나요? 예, 앞에서 설명하신 대로 우리 경기가 지금 상당히 부진하잖아요. 그리고 이번 금통위 끝나고 금통위에서 또 올해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죠. 당초 1.9%에서 지난해 말에 1.9% 올해 성장할 거로 봤었는데 1.5%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그 올해 예상되고 있는 성장 경로에 굉장히 큰 하방 리스크, 하방 위험이 있다. 이런 것을 반영해서 금리를 인하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난 1월 달에 금리를 동결했었죠. 시장은 인하할 거로 봤었는데 동결을 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환율이 그때 좀 높았었어요. 그래서 외환시장 불안 요인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달러 원 환율이 1,430원대로 이제 안정이 되고 가계부채도 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등 그래서 여러 가지 금융 불안 상황들이 좀 안정되고 있다는 것도 또 금리 인하의 그런 한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숨고르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려면 좀 쉬었다 또 갈 수 있겠지 않나 이런 전망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도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총 2번에서 3번 정도 금리 인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한번 내렸으니까 추후적으로 한 번 내지 2번 더 할 건데 지금 이번에 내려서 2.75가 됐죠. 우리 기준금리가. 한 번이나 2번 더 내린다 그러면 2.5에서 2.25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감안해서 본다고 하면 과연 그 다음에 언제 내릴까? 그런데 금통위가 다음에는 4월 달에 있고 5월 달에 있거든요. 이번 금통위에서 총 6명의 금통위 위원들 가운데서 4명이 좀 금리의 그 인하 여력을 좀 유보하자, 좀 가지고 있자. 그래서 아주 시급하게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시사점을 줬기 때문에 4월보다는 5월 달에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위축 국면이었다는 것은 사실 변함이 없는데 저번에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됐지만 미국 금리와의 격차가 너무 커지면 위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동결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미국 금리를 인하한 것도 아닌데 이번에 인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미국 금리는 인하하지 않더라도 미국은 지금 인하하지 않는 이유가 미국 경제가 지금 상당히 좋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우리 통계청에서 매달 발표하는 동행순환 변동치를 보면 우리 경기가 현재 얼마나 지금 장기 추세로부터 나쁜지 좋은지를 나타내는 지수인데 계속 9개월 연속인가요? 계속 지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기가 굉장히 부진하다는 점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점이고요. 그리고 요번에 금리 인하를 3%에서 2.75%까지 낮췄지만은 이 2.75%가 아직까지는 우리 경제가 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금리 수준보다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지금 내렸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 번 내지 2번 더 내려야지만 이러한 경기 부진을 또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경기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은행 수정 경제 전망치에서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올해 성장률을 1.5%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폭 하향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예, 우리 이제 제가 설명드릴 때 우리의 성장 경로, 성장의 경로를 전망할 때 거기에 이제 하방 리스크가 있다, 하방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내수 경제, 소비가 부진한 거에 더해서 지금 대외적으로는 미국에서 관세 정책이 지금 관세가 많이 부과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그래서 한국은행은 지난해에 이러한 관세가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 좀 늦게 될 줄 알았었는데 지금 진행되는 게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 관세 부과 시점을 조기에 당기고
작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관세폭이 클 거라고 예상을 해서 성장률을 좀 많이 낮추게 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주력 수출 상품인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반도체 여기에 대한 관세 부분도 지금 불확실하니까 완전히 다 반영은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그러한 어떤 관세 부작용을 경제 전망에 좀 부분적으로 적용을 했다. 그런 부분들이 경제 성장률을 낮춘 그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의 관세가 조금 더 심할 수도 있다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오히려 더 인하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번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 전망 그 보고서를 보면 뒤편에 시나리오 분석을 했습니다. 이 관세가 너무 불확실하니까 긍정적인, 낙관적인 시나리오와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분석을 했는데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비관적인 관세가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을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에 각각 0.1, 0.3에서 0.4%포인트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경기가 나쁘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경제 성장 경로에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방 리스크가 크다. 경기가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기준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시장금리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전망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가계 대출도 좀 확대가 되고 현재 신규 대출 금리는 높긴 합니다만 기존 대출 금리와 합쳐지면 많이 낮아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는 않을까요? 예, 그 부분도 상당히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 2월 달에 금통위 이후에 발표된 통화정책 결정문을 보면은 그 뒷부분이 향후 통화정책의 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금리가 더 추가적으로 인하가 될 경우가 있으면 지금 안정적인 가계부채가 더 확대가 되거나 아니면 외환시장에서의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왜 이런 부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놓고 본다고 하면 상반기 중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이제 5월 달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이 보이고요. 하반기에는 한국은행이 이러한 우려 때문에 금리를 더 내리는 것이 아니라 2.5%, 그러니까 5월 달에 추가적으로 25bp 내리면 2.5가 되거든요. 2.5%에서 올해는 금리를 정지를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지금 뭐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도 가끔 뭐 추경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추경의 규모가 뭐 15조에서 20조 정도 되면 성장률을 0.2%포인트 올려줄 수 있다라는 그런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러한 금융 불안정성 이슈 때문에 하반기에는 추경으로 경기를 좀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나라일 수밖에 없는데 미 연준의 관세 전쟁과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어서 미국도 금리 인하 횟수를 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을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복합적으로 한국은행도 연준의 행보를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모두에서도 질문하셨을 때 연준이 정책금리를 동결했는데 한국은행이 어떻게 내렸느냐.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더 내린다고 하면 지금 올해는 한 2번 정도 내릴 거로 연준은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연준이 3번 정도 더 내린다, 아니면 4번까지 내린다고 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5월 달에 금리 인하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하반기에도 내려야 될 거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1월 달에 미국의 연준이 정책금리를 동결하면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 지금 미국도 관세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을 거로 이제 판단을 하고 또 연준 의원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연준의 경제 전망에 일부분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노동시장은 굉장히 강건한데 인플레이션이 이러한 관세 때문에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하면 금리 인하를 서둘러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제 1월 달에 평가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2월 달 들어서 나타나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약간 흔들리고 있어요.
제일 큰 것이 1월 달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9% 아주 크게 감소를 했고요. 실질적 물가를 반영을 한다고 해도 전월 대비 0.2% 정도 이제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 경제 심리 지표도 뭐 오늘 아침에 뉴스도 나왔지만 여러 기관에서 조사하는 소비 심리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기의 한 축을 형성했던 서비스업 부분에서의 경기가 2월 달 들어서 수축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향후 미국 경기의 강건성을 훼손시키면서 경기 둔화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를 좀 앞에서 당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은 뭐 주식시장에도 지금 반영되고 있고요. 네. 또 외환시장에도 반영되고 있고, 미국 경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시장에 영향을 줘서 둔화, 침체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제 전망은 올해도 미국 경제는 잠재 성장률이 미국이 2% 정도인데요. 약 한 2.4% 정도의 성장은 할 거로 보입니다. 작년에 미국이 2.8% 성장했거든요. 우리나라 2.0%. 부럽네요. 그렇죠. 2.8%였다 2.4%로 성장이 둔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지표의 부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침체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 원달러 환율이 비교적 안정을 찾고 있긴 합니다만 1,432원대 여전히 높은 상황이죠. 이번 금리 인하로 고환율에 대한 전망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망 한번 짚어주시죠. 예, 뭐 지금 뭐 우리가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원화가 약세가 돼서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사실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보면 1,430원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좀 본다고 하면, 지금 외환시장에서 달러 원 환율을 주도하는 것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아니라 미국의 관세, 미국의 경기, 그리고 미국의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달러 원 환율이 내려온 거에는 미국의 트럼프가 관세를 연기한 것도 영향을 줬었습니다. 그렇지만 3월 초가 되고 4월 달이 되면 이러한 관세 문제가 다시 부각이 될 거로 보여요. 그래서 달러가 다시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430원이지만 3월 초, 4월 달이 되면 1,450원대로 다시 올라갔다가 연말이 되면 다시 내려오면서 달러 원 환율이 연말에는 약 한 1,370원 정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알찬 말씀 감사합니다.